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누구도 별로 아는 것이 없는 2200년 전에 건축된 세계 최대의 무덤, 중국의 세계유산 진시황릉 Mausoleum of the First Qin Emperor. 진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에서 북동쪽으로 35km 떨어진 리산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진시황릉은 기원전 3세기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운 진시황제의 무덤이다. 1987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보유 부위와 등재 기준. 이 유적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의 무덤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독특한 기준과 배치, 수많은 정교한 장례용품이 있다. 기원전 3세기의 전례 없는 정치, 군사, 경제력을 행사하고 제국의 사회, 문화, 예술 수준을 발전시킨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의 건국을 증명한다. 이 유적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구이는 다음과 같다. 기준 1 테라코타 병사와 말, 청동술에는 기술적, 예술적으로 뛰어나며 한나라 이전, 중국, 조각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기준 3 토제 병사는 제작 당시 중국의 군사 조직에 대한 독특한 증거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창, 칼, 도끼, 활, 화살 등은 직접적인 증거이다. 전사의 제복, 무기, 말의 굴레에 이르기까지 세부 사항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은 매우 사실적인 조각의 기록적 가치는 엄청나다. 게다가 도예가와 청동 세공인의 기술과 조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헤아릴 수 없다. 기준 4 진시황릉은 중국에서 가장 큰 보존 유적지이다. 이곳은 수도인 신양의 도시 계획을 반영한 독특한 건축적 앙상블로 황궁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 자체도 다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진나라의 수도 현재 시안의 자리에 당나라의 수도를 세웠음는 진시황이 통일하고자 했던 그는 전국의 문자, 화폐, 도량형의 단일 시스템을 부과함 중국 중원의 축소판이며 어느 방향에서든 침략할 수 있는 야만족 죽은 황제를 감시하는 군대는 무덤에서 바깥쪽을 향함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기준 6 진시황릉은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건, 즉 기원전 221년 절대 군주가 건국한 중앙 집권 국가가 중국 영토를 최초로 통일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우리 유산과의 비교. 진시황릉은 무덤이지만 내부에 궁궐이 남아있고 관련 시설도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황궁의 중요한 증거이다. 이에 인근에 위치하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던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의 궁궐, 왕릉 등의 건축과 비교할 자료가 많지만 진시황릉의 대부분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죽은 자의 공간도 살았을 때 머물렀던 공간과 유사하게 만든 것은 우리 고구려 고분과 유사한 측면이면서 멀리 서쪽의 이집트의 무덤들도 망자가 살았을 때의 공간을 참고해서 무덤 내부를 조성했기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 진시황릉의 조성. 진시황릉의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신뢰성 높고 자세한 묘사를 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이다. 사기 진시황본기에 기록된 진시황릉 관련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월 시황제를 여산 산에 매장했다. 시황제가 처음 즉위했을 때 여산을 공사했고 천하를 통일하자 전국의 죄수 70만여 명에게 지하수가 3번 돌 정도로 구덩이를 깊게 파괴하고 구리를 부어 외곽을 만들었다. 궁궐과 여러 관리병마용, 진귀한 보물들을 가득 매장했다. 장인에게 기계 쇠뇌를 만들게 하여 묘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쏘게 했다. 수은으로 여러 개울, 강과 바다를 만들고 기계로 수은을 주입했다. 위로는 하늘의 모습을, 아래로는 땅의 형상을 갖추었다. 인어의 기름으로 초를 만들어 영구히 꺼지지 않게 했다. 이세 황제가 말하기를 자식이 없는 선제의 후궁을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 명령을 내려 그들을 모두 죽게 하니 순장,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매장을 끝내자 누군가 말하기를 장인이 기계를 만들었고 모든 노예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모해가 많아 사실이 누설될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보물 등을 이미 다 감추어 놓자 묘의 가운데 통로를 폐쇄하고 바깥문도 폐쇄하여 장인과 노예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니 다시는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으며 능에 풀과 나무를 심으니 그 모습이 마치 산과 같았다.
사마천이 진시황릉 내부를 직접 탐험하여 서술했을 리는 없고 기존 기록을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 유방이 함양에 입성하자 소아가 진나라의 문서들을 수집하고 보관했다는 서술이 사기 소상국세가 셔시앙고 어시자에 있는데 그때 수집된 문서들 중 진시황릉에 대한 것도 있어서 사마천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246년에 건축이 시작된 이 무덤은 남북으로 배치된 직사각형의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높이 51.3m까지 남아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천 개의 실물 크기, 테라코타 병사, 테라코타 말, 청동 전차와 무기가 들어있는 거의 200개의 구덩이와 매장, 무덤과 건축 유물이 56.25제곱킬로미터의 부지 내에 총 600개가 넘는 장소가 있다. 진시황릉의 대공사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발굴 과정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진나라의 포로와 노예들이 많이 투입되었다.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한다. 노예가 된 포로가 많기 때문이다. 관리하기 힘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공사 현장에서 고된 일을 시킨다. 몸이 고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몸은 힘들고 급속도로 죽어가기 때문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는 효율적인 포로 관리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근대와 이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활용하던 방식이었다. 역사가 사마천기원전 145-95년경에 따르면 제국의 모든 지방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황제가 210년에 죽을 때까지 거대한 언덕 안의 지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황제가 진나라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통일 이후부터는 총인원 70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한다. 물론 70만이란 숫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황릉의 규모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조숙한 근대 중앙집권 국가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진나라의 행정력을 생각하면 수십만 명 규모로 인원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황릉은 즉위 35년이 넘어서도 완성되지 못했고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먼저 죽었다. 이후 2세 황제호에는 여러 동물과 진시황의 후궁 및 그 자녀들 그리고 인부들을 순장하여 무덤 공사를 끝냈다. 이사열전에 따르면 호해가 영씨 황족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자 고가하는 가족들이 연좌들다. 두려워 호해에게 먼저 죽음을 청한 덕분에 호해가 은혜를 베풀어 자살을 허락했으나 나머지 공자들은 시장에서 참수를 당하고 공녀들은 사지가 찢겨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실제 진시황릉의 배장품 배장핀 구덩이에서는 사람이 묻힌 무덤도 여러 곳 발굴되었다. 그중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묻힌 무덤에서는 도장이 포함된 금은 비단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부장품이나 관이 발굴되었지만 유골은 나이도 젊고 건강 상태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개골에 화살촉이 박혔거나 특히 여성들의 시신은 사지가 토막나는 등 잔혹한 처형을 당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진나라 2세 황제 호해가 죽인 형제, 자매들, 진시황의 후궁들 등 순장된 사람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사마천이 묘사한 진시황릉의 모습 가운데서도 수은의 강과 바다를 조성했다는 구절이 특히 유명한데 상술하듯이 사마천이 직접 무덤 내부를 봤을 리가 없으니 현대 학자들은 이 묘사를 허구적인 상징이나 전승 정도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황릉 봉토의 수은 함유량이 인근 지역 흙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았으므로 구체적으로 황릉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수은을 대량으로 사용했음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황릉 도성에 동원된 죄수나 노예들이 완공 후 몰살당했다는 잔혹한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진시황릉에서 황자나 후궁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몰살된 노역자들의 대규모 시체는 능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진말 최후의 명장이었던 장안이 여산에서 노역 중인 죄수들을 징병하여 진승, 오광의 반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가장 혹은 와전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진시황릉의 규모. 이 무덤은 폭 350m, 높이 76m 규모로 언뜻 보면 산처럼 보인다. 1987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당시 유산구역은 244헥타르, 즉 244만 제곱미터이고 완충구역은 4,325헥타르인데 합치면 4,569헥타르이다. 진시황릉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내성의 둘레는 2.5km이고 외성은 6.3km이다. 진시황릉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익숙한 지역과의 비교다.
이집트의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인 쿠프왕의 무덤의 폭이 230m라고 하니 진시황릉이 훨씬 크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라미드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이다. 게다가 지하의 매장 공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멕시코에 있는 콜룰라의 대피라미드인데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9세기에 이르기까지 4단계에 걸쳐 건설되었다고 한다. 최종 형태의 크기는 폭 300m, 315m인데 높이는 25m로 면적에 비해 낮다. 우리가 만든 피라미드 중 가장 큰 장군총의 폭은 31.5, 33m이고 높이는 14m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의도가 848헥타르니까 여의도의 5배 정도의 면적이 진시황릉과 관련 시설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한양인 사대문 안의 면적이 1670헥타르이므로 조선의 수도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무덤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건축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흔히 알려진 병마용갱이 나열된 사진들만 보면 납골묘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기념비 뒤에 보이는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이다. 지안에 위치한 중국 황제들의 무덤은 지하에 크게 구덩이를 만들어 황제의 시신과 기타 부장품, 병마용들을 집어넣은 다음 봉분을 매우 거대하게 쌓았다. 그 중에서 진시황릉은 가장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당장 한나라 황제들의 무덤들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만 진시황릉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발굴되기 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주변 주민들도 원래부터 있던 언덕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시황릉은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진시황이 일찍 죽었고 진나라가 곧 망해버려서 원래의 계획대로 건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사 연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진시황릉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무덤이지만 완공되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라는 타이틀도 차지했을 것이다. 진시황릉의 건축. 진시황릉은 중앙에 무덤이 있는 황제의 제국과 궁전의 축소판이다. 무덤을 둘러싼 두 개의 벽, 즉 내벽과 외벽이 있으며 벽 안팎에서 인물과 유물이 들어있는 여러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서쪽 내벽 안쪽에는 청동 전차와 말이 발견되었다. 내벽 안쪽에는 황제를 섬긴 신하와 관료의 테라코타 인물이 발견되었다. 내벽 바깥쪽이면서 외벽 안쪽인 공간에는 연예인과 권력자의 테라코타 인물이 있는 구덩이와도 갑옷이 들어있는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외벽 북쪽에는 청동학, 백조, 오리가 있는 제국 공원과 음악가들이 발견되었다. 외벽 바깥쪽에는 진짜 말이 묻힌 마구간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테라코타 인물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쪽에는 황릉을 짓도록 강요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대량 매장지가 발견되었다. 병마용은 무덤 언덕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대부분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유적을 탐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되었다. 지하 궁전은 피라미드의 중앙에 있다. 고고학적 조사와 자기 이상 현상 연구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460m, 동쪽에서 서쪽으로 390m인 4m 높이의 경계벽이 있으며 벽돌로 만들어져 지하 궁전의 벽 역할을 한다. 위에는 30-40m 높이의 충전된 흙으로 만든 둘러싼 벽이 있다. 4개의 벽으로 이어지는 경사 통로도 있다. 무덤 서쪽의 통로는 청동 전차와 말이 발견된 구덩이와 연결되어 있다. 무덤방 자체는 동서로 80m, 북쪽에서 남쪽으로 50m, 높이는 약 15m이다. 학계에서는 궁전의 깊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추정치는 20m에서 50m 사이다. 과학적 탐사와 부분 발굴에 따르면 매우 좋은 배수 시스템을 갖춘 지하 궁전에는 상당량의 금속이 존재한다. 사마천의 문헌에는 건설 중에 무덤이 지하수에 도달했을 수 있으며 수위는 30m 깊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하 댐과 배수 시스템은 2000년에 발견되었으며 무덤은 지하수에 의해 침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라미드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온이 감지되었다. 이는 수온이 황릉에서 수로와 바다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마천의 설명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지하 궁전을 발굴하면 수온이 빠르게 휘발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시황릉에 묻힌 수온에 대한 예비 연구에 따르면 토양 수온 함량을 측정하는 동안 측정 지점 중 하나가 10억 분의 1440에 도달했고 나머지 53개 지점은 평균 205배에 도달했다고 한다. 수온 함량이 실제로는 지역 산업 오염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인통연연보에 따르면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벤젠, 수은,
납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일반 조사에 따르면 21개 공장에서 1193명이 중독된 채로 발견되었다. 2012년 12월 이 유적지에서 규모가 큰 황궁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이 궁전은 길이가 690m, 너비가 250m로 추정되며 면적은 17만 제곱미터로 자금성의 약 4분의 1에 해당된다. 궁전에는 안뜰이 있는 주택 18채와 주택을 내려다보는 본관이 있다. 고고학자들은 2010년부터 발굴해왔고 벽, 문, 돌길, 도자기 파편, 벽돌 등을 발견했다. 진시황릉의 부장품. 진시황릉의 부장품은 아직 제대로 발굴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부장품이 가장 많은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용, 사람 모양 흑인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구술할 병용병사 인형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신하들이나 궁중, 광대 등 다양한 사람들을 실제 사람 크기로 사람과 흡사하게 잘 만들어 묻었다. 병마용으로 추정컨대 실제 진나라 궁정에 일하던 사람 수만큼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진시황릉의 주변부에 불과한 병마용객만으로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판이니 실제 묘 내부의 부장품은 대체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된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무덤 전체를 발굴하면 투탕카멘의 무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 될 것이 틀림없다. 병마용은 레고처럼 여러 부분을 만들어 구운 뒤 조립하여 완성했다는 설과 도자기와 같이 긴 흑막대를 둥글게 쌓아 올린 뒤 같이 만들기엔 크고 무겁고 복잡한 머리나 다리 부분 등만을 따로 붙였다는 설이 있다. 후자의 방식이 더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병마용의 크기나 무게를 지탱하고 서 있기 위한 사정상 이쪽이 정설로 통한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제작소들은 모든 제작된 물건에 그 이름을 새겨야 했는데 이 덕분에 역사학자들은 어느 작업소가 병마용의 인형들을 제작하는 데 동원되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완성된 토용은 계급과 역할에 맞춰서 당시 진나라 군사 진영전싱을 정확하게 따른 형태로 구덩이 속에 배치되었다. 병용은 키가 184cm에서 197cm로 큰 편인데 장군을 병사보다 크게 만들었다. 병마용은 경무장, 보병중무장, 보병궁, 병전차, 병기병, 말장교 등 다양한 병과 군인들을 표현했다. 얼굴은 약 8가지 복제틀을 사용해 제작했는데 기본형의 수염 등 세부적인 변형을 가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발굴된 갱도 4곳 중 3곳에 모두 병용 8,000여 점, 전차 130기, 말 520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아직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실제 사람과 말을 모델로 채색되었으나 수천 년이 지나 발굴될 때 외부 공기와 접촉하자 순식간에 오칠 코팅층이 바사지거나 탈색되었다고 한다. 제작 당시 채색하고 오칠로 마감했는데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은 토양 속에 보관되다가 발굴 후 건조한 공기와 접촉하자 오칠 코팅층이 건조되어 채색층과 함께 작은 알갱이로 수축했고 이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색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도 퇴색을 막기 위해 병마용갱 발굴을 미뤄두었다가 최근에 기술이 개발되어 다시 발굴을 재개했다. 그 외에도 병마용들은 원래 모두 실물 크기의 청동제 무기로 무장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파손되어 무기는 병마용보다 적게 발굴되었다. 그래도 진시황릉의 알칼리성 토양과 유기물 입자가 적은 환경 덕에 꽤 잘 보존되었다. 한나라 시대 몇몇 묘들에서도 토용들이 발견되었으나 규모도 작고 인형의 완성도도 진시황릉의 토용보다 훨씬 떨어진다. 크기도 진시황릉과는 달리 사람이 한 손으로 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인형 정도로 작다. 발굴된 한나라 시대 묘들이 전부 황릉이 아니긴 하지만 진시황릉의 병마용과 비견되는 병마용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퍼부어야 하고 세밀하게 만들려면 시간까지 많이 들여야 함을 감안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한나라 시대에 이런 토용을 만들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진시황이 무덤을 짓다가 국고를 탕진하게 만든 진시황릉의 전례에서 교훈을 얻은 한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끝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용 말고도 마차의 12 크기 청동제 모형동 마차갱, 진시황이 기르던 말기마갱, 자이언트 판다 등 진기한 동물 수십 마리 동물갱, 부식되지 않도록 돌 조각을 엮어 만든 실물 크기, 갑옷과 투구개갑갱 등이 현재까지 발굴되었다. 기마갱과 동물갱에는 동물들을 돌보던 하인의 실물 크기 모형까지 함께 묻혀 있었다. 미국의 미술사학자인 루카스 니켈은 진시황릉의 발굴품에
고대 그리스의 미술 형식이 도입되었다는 학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인 DNA의 흔적도 근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하기에 그리스인들이 진시황릉을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일각에선 나왔다. 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때 떨어져 나간 일부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설과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 등의 디아도코이로 인해 아시아 각지에 세워진 그리스계 국가들에서 초빙된 기술자들이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인이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인도 유럽어족 계통의 민족들 중 가장 동쪽에 살았던 토아라인의 DNA라는 의견이 있으며 미술 형식도 간달아 미술이 전파된 식으로 간접적으로 퍼진 것이 도입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내 생각엔 루크스 니켈은 좀 너무 간 아이디어이고 간달이 미술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리라 생각된다. 매장된 이후의 진시황릉. 진시황이 죽고 불과 4년이 지난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는 멸망한다.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군대는 함양시의 양에 입성하자 진나라 역대 왕들의 무덤을 도굴했다. 당연히 가장 크고 육국의 원성도 가장 많이 들은 진시황의 무덤이 도굴 1순위였다. 비록 항우가 도굴했어도 항우조차 진시황릉의 엄청난 규모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상당히 많은 묘실이 도굴되지 않고 남았다. 다만 사기의 항우본기, 시앙유변지 등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한고제본기 한가오디변지의 광무대치 중 유방이 항우를 비난하고 항우의 죄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진시황릉 도굴을 간접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진시황본기에서도 진왕 자영살해, 함양학살, 방화, 약탈 등 항우가 함양에서 저지른 오만 범죄를 다 나열했지만 진시황릉 도굴은 없다. 진시황릉을 발굴해봐야 알겠지만 항우가 진시황의 무덤을 도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여산 인근에 황제의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만 구전되었을 뿐 진시황릉은 그 후 2000년 가까이 망각되었다. 항우가 진시황릉을 이미 도굴하고 파괴했다는 소문이 진시황릉의 보존에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청대 이후 고증학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사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 고전들에 대한 신빙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조가 생겼기 때문에 학자들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진시황릉을 설명한 구절이 과연 진실인지 의구심을 품었다. 사마천이 사기에 적은 내용들이 옛사람의 과장이 아닌가 의심스러워한 것이다. 진시황릉의 재발견과 발굴. 1974년 3월 29일 양신만, 양취하니, 양즈파 양칠파 등 리산여산 인근 시양마을 청년 6명이 우물을 만들고자 땅을 파던 중 도기 조각을 발견했다. 인형 모양의 도기 조각과 쇠뇌, 청동 화살 등을 더 캐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린퉁년의 옌자이 공사에서 수도 시설을 담당하던 팡수민이 우물 작업에 진척이 없자 확인하려고 리산 우물 공사장을 찾아왔다가 흙 속에서 나온 도기 인형들을 봤다. 팡수민은 평소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나라 시대 도기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박물관에 알린 덕에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 얼마 뒤 도기제, 경사 인형 수천 점이 묻힌 거대한 공간병 마용이 발견되었다. 이후 동마차갱기마갱 동물갱개갑갱 등 부장품 구덩이 수십여 곳이 발견되어 진시황릉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기는 문화대혁명이 슬슬 잠잠해지던 시기라 홍위병이 황릉을 파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발굴 당시 저원라인은 후손들을 위해서 발굴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무리하게 능 자체를 발굴하지 않기로 했다. 최초 발견자들 중 양신만은 인기 스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방송에도 양신만의 당시 근황이 나왔는데 나름 유명 인사로서 관련 책자도 팔고 기념 사인회까지 열 정도로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현지 기념품 판매소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발견 당시엔 중국 정부에서 보상으로 경운기 일대를 지급했다고 한다. 진시황릉 발견 전만 해도 그 땅은 작황이 안 좋아 귀신 붙은 땅이라고 불리며 현지 주민들이 기피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진시황이 자기 무덤에 수은을 쏟아부은 탓에 무덤 부근 토양의 수은, 함유량이 일반적인 토지의 20배에 달한다고 하니 작황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병마용갱에서 대규모 방화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진시황릉 자체에서는 방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빈 공간이 유지된 채로 아직도 남아있다. 이 빈 공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면서 발굴할 기술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진시황릉의 발굴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현재 발굴 중이면서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부분은 정확히는 진시황릉 바로 옆에 있는 병마용갱이다. 1976년부터 다양한 학자들이 지하궁전을 탐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현재 기술로는 아직 지하궁전의 대규모를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국가문화유산청 SACH는 2015년에 지하궁전을 위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연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주능 자체에 대한 잠재적 손상, 우려로 인해 황제의 손자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인근의 다른 무덤을 발굴하자는 고고학자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2016년 진시황릉 주변의 부장갱 400여 곳에서 실제 동물의 유골과 도기, 청동기로 제작된 동물 등 유물 수천 점이 출토되었다. 나중에 중국에 건축된 황릉과의 비교, 당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까지의 제황릉들을 비교하면 진시황릉의 능원이 가장 크다고 한다. 서안전한 시대 황릉도 능원의 도시를 설립하여 유지했을 정도로 거대했으나 진시황릉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고, 동안후한 수나라 건국까지의 제황릉은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거대하게 짓기가 무리였으나 짓는 경우는 있었다. 허나 새로운 왕조의 건국이나 도굴 및 전쟁 등으로 파괴되는 능묘가 많았다. 수나라 때도 문제 양견의 태릉을 제외하면 황릉을 건설하지 않았고, 양제는 황릉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죽어서 부인과 시종이 묻어주었는데 크기는 일반 민가 수준이었으나 후대에 3m 정도 높여주었다고 한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는 다시 진, 한을 본받아서 초대 황제인 고종, 이연 소종해제 등 말기 황제를 제외하면 주로 거대한 산을 봉분으로 삼아 내부의 굴을 파고 여러 통로와 함정이 있는 방들을 만들어 부장품을 넣었다. 가장 넓은 능원은 당태종 이세민과 문덕황후 장손씨가 묻힌 구종산 소릉인데 부장된 황족 및 관료만 200명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온전한 당나라 황제릉은 고종과 측천무우가 합장된 걸릉뿐이고, 다른 등은 당나라 말기에 온도원 터가 모두 도굴에다. 송나라 시대는 규모는 작지만 한나라 때처럼 평지에 봉분을 올렸다. 건국 후 시간이 흐르면서 능묘는 화려해지고 장례식에 동원되는 인원도 많아졌다. 요서와금나라 때도 규모는 한나라 당나라 때보다는 작으나 화려했다. 원나라 때는 시조인 태조 칭기즈칸에서 해종토군, 테무르칸까지 몽골 초원의 풍습대로 봉분이나 석가가옥 담벽을 만들지 않았고 위치도 추정만 할 뿐이다. 영나라 시대는 웅장하고 규모가 크지만 진시황릉이나 서안당대 황릉보다는 작았다. 난징에 묻힌 태조 홍무제를 제외한 나머지 황제들은 수도 베이징 인근의 명십삼릉이라는 황릉 단지를 조성했는데, 장릉, 정릉, 소릉을 제외하면 능은 전 사당은 터만 남거나 부서진 채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 청나라 시대의 제황릉은 청동릉 베이징 동쪽 황실묘지, 청서릉 베이징 서쪽 황실묘지, 만주 심양 황릉군 등에 있는데, 명나라 시대보다는 작아도 황릉 하나하나가 지하 자금성이라 할 정도로 조각이 섬세하고 부장품도 많다. 그러나 중화민국 초기 도굴장군이라 불리던 순대닝이 세조 순치제의 효릉을 제외하고 청동릉 지역을 모두 도굴에다. 청대 황실릉 침도 자세히 보면 손실된 곳이 많다. 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Mausoleum of the First Qin Emperor, 나무위키 진시황릉, 위키피디아 진시황릉, 유튜브 China's mega tombs that rival those in ancient Egypt, China's lost pyramids unearthed history. YouTube scientists are TRRIFID of opening the tomb of China's first emperor after this discovery.